네, 월요일 두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그린이 있었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9,700원에 10%. 29,700원이요. 네. 조금 되셨네요, 시청자님? 예, 한참 됐어요. 네. 한 달 동안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한 달이 시청자님. 넘어서 한참 됐죠. 예.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좀 3% 반등이 나왔는데 두 분과 함께 빠르게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처음부터 올중립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어려우신가 봐요. 네. 그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아니, 항상 오는 거예요. 저한테서요. 공교롭게 그렇게 됐네요, 이사님. 잘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참 요새 반도체 갖고 참 답답하죠. 지난 네. 3월 달까지만 하나도 그렇게 잘 가던 반도체가 지금 쉬어가는 게 너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답답하실 네. 것 같은데 아마 그린소스가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주가가 예, 좀. 한참 좀 계속 빠지네요. 그죠. 그린소스를 일단은 매수하신 뭐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반도체 뭐 좋다고 그래갖고 사가지고 수익도 좀 냈어야 되고 하고 또 사서 이게 네. 불린 거예요. 불린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좋았었잖아요. 좋았다 보니까 반도체 선택하게 된 건데, 일단은 그린소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일단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이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26일 날 기사 보게 되면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뭐 영역을 확장한다고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반도체가 CXL만 갔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또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 나누게 되면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쪽만 가고 있고, 그리고 메모리 쪽 같은 경우도 오늘은 또 다 가는 게 아니라 또 CXL만 또 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도 글쎄요. 최근에 이제 네오셈이 그랬던 것처럼 메모리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26일 나왔던 기사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메모리형 저가형 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쪽으로 이제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부각을 시켜야 제가 볼 때는 좀 주가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죄송하게도 다음 달 된다, 그 다음 달 된다, 그렇게 제가 콕 찍어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부각시키면 주가를 한번 튀우기는 할 것 같아요. 튀우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게 나올 때까지 견디실 수는 있으시겠어요? 여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아니. 예.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쪽으로 이제 또 그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부각을 시켜야 주가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음 달일지 그 다음 달일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부각을 시켜야 주가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부각시킬 때까지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네.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저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한 달 뒤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시원하고 좋을 텐데 그거를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릴 수 있으시겠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반도체가 주도세에서 탈락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HBM 관련돼 가지고 메모리 쪽만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쪽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가를 한번 튀울 때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지금은 가장 최선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림이 추가 필요할 것 매수도 안 같아요. 되죠? 네? 추가 매수도 안. 추가 추가 매수는 매수. 예.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마이너스가 한 20% 되나요? 예, 많아요. 되죠. 지금 20%가 한 20% 되죠. 20% 네, 그렇게 돼요. 되면은 네. 비중이 10%니까 부담이 한 10%까지 하시더라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먼저 추가 매수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지금 23,000원대 있잖아요. 지금 가격 네.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준지를 보고 그렇게 매수를 하세요. 만약에 추가 매수했는데 더 빠져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생각이 있으시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 더 버티는 걸 보고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면은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지금 갖고 계신 것만 갖고 계세요, 그냥. 딱이 마이너스 20%네. 네, 마이너스 20%인데 아, 추가 매수 해가지고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매수하고 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확인을 좀 더 바닥을 좀 더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고요. 네, 좀 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어쨌든 매물 쪽 부각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추가 매수 하고 싶다라면은 지금 정도 가격에서 한 일주일 이상 버티게 된다라면 그때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린 잘 리소스 알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려봤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HLB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8만 원, 비중 20%. 아, 그때 하한가 들어갔을 때 따라 예, 들어가신 예, 건가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민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시청자님? 이게 사고 나서 많이 내려가가지고 네. 지금 손절매를 해야 하나 그냥 놔둬도 될라나 한번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HLB는 안타깝게 두 분 다 부정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7%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까요, 차장님?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보다도 네. 지금 오늘도 좀 오르는 이유가 좀 또 이제 다시 한번 FDA 네. 얘기에 대한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된다 하면서 오르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슈로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슈에 대한 부분을 누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쵸. 그 부분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떤 제가 내부자도 아니고 네. 저희 시청자분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 정보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그걸 예측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저는 드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전에 다른 여러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FDA 쪽에서의 승인을 어떤 그 서류 보완 요청인데 대부분 많이 성공했어요. 네. 다시 보완하고 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난달에 있었던 이런 그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이제 FDA 쪽에서의 서류 보완 요청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주가 떨어졌을 때 이 제약 바이오 주가의 특성상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우선은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주가가 계속 이제 낙폭을 회복하면서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좀 단언을 하기에도 저도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제약 바이오 업종의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 기업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투자 심리가 HLB 때문에 많이 좀 얼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서 저희가 좀 펩트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업종도 기술 이전, 그러니까 실제 바로 잡힐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에 의한 종목들로 이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몰리고 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 펩트론, HL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신 게 특정 대형 바이오 종목들만 가지 나머지 바이오 기업들은 정말 지금 보유하시기 정말 힘드시거든요. 뭐 그만큼 양극화가 너무 좀 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중에서도 대장도 좀 꼽히면서 이런 좀 좋은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는 주가 좀 그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론으로 봤을 때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없으면은 주가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좀 가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20%시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부정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추가적인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1차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선 그 손절가를 좀 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62,600원으로 좀 끝났는데 네. 만약에 주가 또 어떤 혹시 안 좋은 이슈,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이슈가 나오면은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55,000원이나 뭐 또 5만 원을 깼을 때는 비중을 10% 줄이고 하는 전략이 낫다. 다만 이 가격에 오지 않고 그 위에 있으면은 말씀드렸던 그 지금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좀 양극화가 심하잖아요. 네. 뭐 좋은 기업들, 시가총액 크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강하게 몰리니까 뭐 그런 부분은 계속 향유하시면 될 텐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좀 손절 라인을 좀 지키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HLB 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려봤어요. 우리 시청자님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대응 전략 짜실 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LB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마녀공장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000원에 20%요. 아, 최근에 그 급등 나왔을 때 좀 따라 들어가셨을까요? 아, 지난주에 들어가셨죠,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럼 긍정 의견 안 네. 여쭤볼 수가 없겠죠. 마녀공장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괜찮으실까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저기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 네, 그 마녀 공장의 차트를 보시면요, 네. 여기에 급등 나오고 보면은 조정이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소견을 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그 다음부터는 종목을 보실 때 그 앞전 패턴에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지 상승이 나온지 그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면은 아마 이번처럼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 가지고 물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마녀 공장은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마녀 공장은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요거요. 네. 35,000원까지 그냥 보려고요. 아니 기간이 기간. 올 연말까지. 연말까지요? 그럼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그 화장품이 네. 일단은 숫자도 잘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화장품 수출액이 2021년도가 그 사상 최대치였는데 올해가 그걸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예. 그리고 좀 잘 보세요. 화장품이 4월 1일 날 강세를 보였다가 지난달까지 계속 강세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쉬는 구간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네. 오늘 바이오 강세였잖아요. 네. 바이오 그동안 계속 셌어요? 조용했어요? 조용했죠? 네. 조용했다 오늘 강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순환매예요. 네. 순환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도 4월 달부터 지금 많이 달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6월 말부터 조금 신 구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뭐 방산도 그렇고 전력 설비 예를 들게 되면은 숫자 나오는 것들 계속 가죠. 네. 쉬더라도 계속 가죠. 그러니까 화장품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화장품이 단지 그냥 뭐 이번에 뭐 메이저리그 선수들 가족들 와가지고 올리브영 간 거 뭐 그런 이슈 때문에 갔다라면은 이거 뭐 손절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화장품이 어쨌든 숫자가 계속 찍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다라고 봐요. 단지 4월 달부터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쉬는 구간에 들어갔다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마녀공장 같은 경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올리브영 매출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 같은 경우도 계속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종목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단지 지금 쉬는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쉬는 구간을 버틸 수 있는지를 제가 알아보려고 기간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연말까지 생각하신다면 어차피 중장기잖아요. 네. 그러면 화장품 관련돼 가지고 데이터 뭐 수출이 어떠다 동향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만 확인하시고 그냥 쭉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네. 중장기 볼 건데 단기간에 뭐 이렇게 좀 흔들려 가지고 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네. 단기로 볼 거 아니고 중장기로 볼 거면은 화장품은 연말까지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화장품 수출 데이터 있잖아요. 월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만 확인을 하시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만약에 제가 마녀공장 가지고 있다라면은 일단 가져갈 네. 것 같아요. 근데 가져가는데 중요한 건 지금 조정 쉬는 구간 들어갔기 때문에 24,000원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내려가면 더 탈라고요. 20%에서 부담은 안 되죠, 추가 무이수 하시더라도. 제가 알기로 이거 22,000원, 23,000원 밑에까지도 갈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 그 가격이 더 주게 타려고요. 되면은 그때 가서 추가 매수 하더라도 지금 일단 네. 지켜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녀공장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유튜브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은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0572님이신데 현대 위아를 63,100원에 비중 8%로 들고 계십니다. 매도가를 알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성훈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현대기아는 참 잘 가는데 이 부품주들도 좀 따라서 좀 가줄 수 있을까요? 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정말 이제 그 차별화가 정말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제 지금 잘 가는 종목의 특성이 이 현대 기아의 어떤 좀 인도 법인 네. 상장에 대해서 관련이라기보다도 현대 기아가 뭐 인도든 이 다른 해외 쪽에서의 공장을 지었을 때 정말 옆에서 쫙 붙어가지고 네네. 공장을 잘 짓고 있는 이제 충성 어떤 그 부품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한테만 좀 주가가 좀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위아처럼 이제 실적 좀 잘 나오고 또 방산이나 이쪽에서 가셔야 되는 기업들의 주가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제 그 매수가가 얼마죠? 매수가가 63,100원. 그러면은 오히려 좀 이 정도 하면은 좀 그 추가적인 매수 관점도 나쁘지 않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이제 현대 기아차의 인도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현대 위아든 좀 현대 위아 외에 다른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유동성만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철저하게 지금 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쪽이나 상동 법인 중국 쪽 이 법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사업 부분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역시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대 위아는 엔진 쪽에서 실적이 네. 잘 나와야 돼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전망은 좀 나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방산 쪽에서의 이 수주나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또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 전기차 쪽 열관리 시스템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전기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상황에서 이 전기차와 좀 관련된 부품주들은 부각이 됐던 그런 부품주들은 약간 유동성이 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잘 나오고 뭐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현대위아는 정말 이제 보유 관점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는 홀딩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2748번님께서는 사주 시푸드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7,750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뭐 삼양식품, 우양 같은 종목들이 급락세 보여줬잖아요. 식품주 가지고 계신 분들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이사님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주 시푸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요거는요, 딴 거 없어요. 반등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거 외엔 답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 사조 시푸드하고 비슷한 차트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CJ 시푸드인가요? 아니요, CJ 시푸드 아니고. 네. 땡.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양이라든지 사조 시푸드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지금 다 빠지고 있거든요.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CJ 시푸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사조 시푸드가 왜 올라간지는 아실 거예요. 김밥 열풍. 그것 때문에 이게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빙그레라든지 농심이라든지 다 전반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30분만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좋지 않은 상황들이고 음식료 이제 K푸드 테마가 좀 전반적으로 식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딴 거 없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냐 마냐 그거밖에는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10% 상승 나오게 되면서 월선 일단 회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월선 또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제 추가해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그냥 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제가 만약에 사주 시프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가 그래 탈출할 만한 신호를 한번 기회를 한번 주는구나 라고 어제 신호가 나왔고 이 어제 신호를 이어서 이제 반등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반등이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우양이라든지 CJ 시푸드 차례를 밟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상관없이 지금 이게 지금 CJ 시푸드거든요. 지금 차트가 21선 무너지고 계속 하락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서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종목들은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반등을 이용해서 본전이 됐던 수익이 됐던 약 손실이 됐던 그거 상황에서 무조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이 종목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식품주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의견이세요? 삼양식품도 목표가 뭐 80만 원까지 나왔는데 오늘도 8%대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사님. 네네. 식품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 나오면 매도하자 이런 의견이실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력 설비를 예를 들게 되면은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6월 5일 날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옆으로 지금 기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반드시 무조건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어찌 보면 음식료라는 그런 섹터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빙그레라든지 사연식품 같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간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의뢰를 하신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는 물론 김밥 이슈가 김밥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식품이 가고 빙그레가 가다 보니까 또 K푸드 뭐가 있나 찾다 보니까 김 관련주, 뭐 김밥 관련주 이래가지고 엮여서 저는 같이 올라갔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저는 사면식품에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찍히니까. 그런데 뭐 김 테마가 됐던 뭐 오뎅 테마가 됐던 뭐 이런 김밥 테마가 됐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음식료라는 섹터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연간 섹터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올라갔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세가 끝이 나게 되면은 나중에 비동조화 현상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주 시푸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다시 가더라도 그때 가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조 시푸드 그리고 음식료 섹터 전반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한번 시청자분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도 도와드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만 원에 20%. 최근에 네. 매수하셨나 봐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자꾸 되신... 내려가네, 자꾸 파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긍정 두셨어요. 거의 네. 매수가랑 현재가랑 네. 시청자님 비슷하신데 네. 차장님께 좀 모멘텀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보면 좋을까요? 우선 좀 원자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기업들, 뭐 좋은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대표주예요. 왜냐면은 이 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SMR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 안에 대표적인 기술주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떤 뭐 화력이든 또 이제 뭐 친환경 어떤 발전이든 설계부터 건설 또 이제 뭐 보조기계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종합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이제 원자력 어떤 뭐 체코 뭐 이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 중장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SMR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SMR의 장점만 지금 부각이 되지만 뭐 가성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너무 잡히고 실적으로 잡히고 하는 건 전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실적의
적 어떤 사업의 대표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SMR이나 이런 모멘텀이 아니라 이 원자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주나 이런 가능성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전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뭐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자력 이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중장기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긍정적인 그냥 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좀 긍정적인 시각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